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초창기에 낙찰받은 게 한 10건이 넘어요. 그 경매 고수죠. 아버지 고수예요, 고수. 대부분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아마 직장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직장인이나 그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근데 지금 저한테 가장 많이 그렇게 하시는 질문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어떻게 그 입찰을 가고 임장을 가고 그 시간이 됐느냐라고 이렇게 그 비법이 뭐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사실은 저도 처음에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시간적인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연차를 내야, 연차를 내서야, 뭐, 그 입찰을 갈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비는 날이 있을 때, 휴가 때, 그때 입찰을 가는 게 대부분이었었는데, 사실은 저는 그 초반에, 경매 초반에, 저희 아버지가 입찰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입찰을 가셔가지고, 대신 제가 미리 그 전날 다 그 기일 입찰표라든지 수표라든지 그리고 위임장과 제 인감도장을 다 챙겨드리죠. 봉투 하나에. 그 당시에 제가 주로 갔었던 법원들이 인천법원, 의정부법원, 그리고 수원법원, 뭐 청주법원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줄고 갔었는데 제가 직장인이기 때문에 전체 다 그거를 갈 수가 없어요. 한꺼번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 찬스를 써서 입찰을 다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그 왜 경매하러 거기 그 법원에 가게 되면은 기일 입찰표와 그리고 그 입찰 봉투가 있잖아요. 그거 다 무료로 다 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다 쉽게 가져올 수 있어요. 기일 입찰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집에서 작성을 해도 되죠. 집에서 작성을 해서 미리 프린트로 해서 가져가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그 전날에 항상 입찰표와 이런 걸 다 써드려요. 아버지한테. 다 써드리고 도장까지 다 찍고 봉투 상태에 수표까지 넣고 아버지한테 드렸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실질적으로 그냥 가셔가지고 넣고 오는 것밖에 없어요. 아버지한테 갈 때마다 한 번에 갈 때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드렸어요. 왜냐면 재미로 이렇게 다녀오시라고. 좀 뭔가 이렇게 가는 사람도 좀 재밌게 가야 입찰이 좀 즐겁다 보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갈 경우에 입찰을 갈 때마다 5만 원. 뭐 때로는 10만 원 드릴 때도 있고요. 지방 좀 멀리 갔을 때는. 그래서 뭐 5에서 10만 원 정도 드렸고 낙찰을 받게 되면은 제가 건당 100만 원씩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초창기에 낙찰 받은 게 한 10건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버지한테 드린 돈만 한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되죠. 그 경매 고수죠. 아버지 고수예요, 고수. 뭐 물론 가격이야 제가 찍어 드리고 제가 얼마에 해라라고 해서 봉투까지 아예 챙겨서 템플러까지 찍어가지고 보내드렸는데 낙찰을 많이 받았잖아요. 낙찰 많이 받으면 고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상대적으로 낙찰을 초반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생활할 때는 그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요. 지금은 뭐 제가 회사 생활을 안 하고 제가 직접 입찰을 다니지만 여러분들이 힘드실 때 그렇게 입찰을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퇴직을 하셔가지고 지금 집에서 지금 쉬고 계세요. 지금 연세가 좀 있으셔가지고 쉬고 계신데 그렇게 해서 아버지는 용돈벌이 하시고 저는 낙찰받아 좋고 그리고 뭐 입찰을 뭐 제가 직접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또한 뭐 폐찰에 대한 두려움도 상당히 많이 없어졌었고요. 왜냐하면 폐찰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면은 입찰을 못 가요. 임장은 제가 다니지만 임장은 제가 뭐 재미로 이렇게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갔을 때 폐찰, 내일도 폐찰, 내일 모레 폐찰.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입찰을 할 수가 없어요. 입찰하기가 상당히 꺼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버지가 대신 입찰을 가주시고 아버지를 이렇게 좀 보내드려야 저도 용돈을 드리는 그런 재미도 있으니까 이 뭐 한 5만 원, 10만 원씩 챙겨드리니까 아버지도 얼마나 좋아요. 용돈벌이 할 겸.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재미를 이렇게 갖다 오시는 거죠. 그래서 낙찰을 상당히 많이 받으셨어요, 초반에. 저도 뭐 제가 중간에 저도 뭐 이 연차 쓸 때 제가 따로 낙찰을 받고 아니면 뭐 같은 날에 제가 어디 가고 아버지는 또 어디 또 딴 데로 가시고 이렇게 해서 낙찰을 받는 경우도 있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장인이다 그리고 뭐 자영업자다 그래가지고 너무 입찰 갈 시간이 없는데 임장 갈 시간은 없을 수 있어요. 임장 가는 거는 주말에 시간 날 때, 짬 날 때, 밤에라도 잠깐 살짝 다녀오시고 그냥 바람 쐴 겸, 뭐 커피 한잔 할 겸 이렇게 임장 다녀오셔도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너무 부담감은 가지지 마시고 입찰에 대해서는 만약에 내가 갈 시간이 안 된다.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그게 좀 힘들다라고 하게 되면 와이프분이 만약에 주부로서 집에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입찰 다녀오라고 이렇게 좀 약간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줘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그렇게 낙찰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술술 일이 잘 풀리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입찰에 대한 부담, 입찰, 그리고 폐찰에 대한 부담을 너무 가져가시면 안 돼요. 이게
제가 직접 입찰을 가게 될 경우에는 입찰에 대한, 폐찰에 대한, 입찰해서 폐찰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폐찰을 겪고 나게 된 다음에 다음은 점점 이게 소극적으로 되거나 아니면 그 낙찰가, 내 입찰가를 높여 쓰게 돼 있어요. 입찰 대행을 아버지한테 이렇게 맡기고 난 다음에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편해질 겁니다. 그리고 뭐 주부분들이나 아니면 어머님, 할머님 이렇게 해서 뭐 성인이면은 누구나 입찰이 다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맡겨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서류를 준비할 수 있게 그 기일 입찰표 같은 것도 미리 작성하시고 프린트해 놓고 도장 다 찍고 봉투 상태로 그대로 가서 넣어주고 오셔라 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서로 빠짐없이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간혹 그 입찰 대행해주는 그런 이런 뭐 사이트라든지 그런 쪽이 좀 많이 활성화돼 있더라고요. 근데 입찰 대행은 제가 권해드리지 않아요. 왜냐면은 입찰 대행이라는 거는 자체는 내 입찰가를 오픈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한 물건에 대해서 한 번에 입찰자만 받겠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입찰하는데 보통 뭐 7만 원, 10만 원 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일을 맡기는데 이게 인기 없는 물건이면 괜찮아요. 인기 없는 뭐 지방의 거제, 통영에 이런 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무도 안 들어올 법한 데에 입찰 대행을 맡기는 건 괜찮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물건들을 우리가 입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물건이 아니라 너도 나도 좋아하는 그런 물건들을 입찰해서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최소한 10명, 20명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나 빼고도 입찰할 사람들이 여러 명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 대행해주는 사람의 친한 친구가 입찰하고 싶다. 아니면 그 사람이 당사자가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가격으로 오픈을 안 할까요? 8억짜리 물건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5억까지 떨어졌어요. 나는 그걸 7억에 써서 낙찰을 받을 거예요. 상당히 높은 가격이죠. 7억에 써서 낙찰을 받으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당사자가 뭐 자기 친구가 그 물건을 입찰을 한대요. 입찰 대행해주는 사람의 친구가. 그럼 만약에 그 물건이 6억 5천에 쓰려고 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야, 여기 이 사람은 7억 쓴다. 넌 7억 천 써.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가격을 오픈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정 인기 없는 물건이나 그런 건 대행을 맡겨도 좋지만은 인기 있는 물건, 실거주 물건 같은 경우는 절대로 입찰 대행을 맡기시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입찰 대행이라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걸 남한테 경쟁 입찰인데 남한테 맡긴다? 이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입찰 대행을 맡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그 가족분들을 통해서 기일 입찰표 내에 그 봉투를 그대로 전달하셔가지고 입찰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게 기회가 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입찰은 꾸준히 가셔야 돼요. 꾸준히. 만약에 내가 경매에 낙찰 받으려고 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한 달치 물건을 다 뽑으세요. 그리고 뭐 월수금 계속해서 입찰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최저가로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그래야 낙찰이 되는 거예요. 괜찮은 물건이 있다, 좋은 물건이 있다 그러면은 입찰가를 잘 산정하셔가지고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입찰 받는 게 상당히 유리한 겁니다. 높은 가격에는 누구나 다 낙찰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주위에 있는 입찰 대행해 주실 분들을 찾으셔가지고 부모님이 됐든 동생이 됐든 뭐 와이프가 됐든 뭐 남편이 됐든 한번 시간 나시는 분한테 입찰을 꾸준히 갈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